네, 이번 시간은 이제 립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립 프로토콜은 어디에 속한다 했죠? 예, 디스턴스 벡터라고 속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잠깐 리뷰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턴스란 거 벡터가 뭐죠? 예, 방향을 의미한다 했고, 디스턴스는 뭐냐? 거리. 자,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 정보를 디스턴스 벡터가 그렇게 표현한다 했죠. 자, 이것을 이웃 라우터에 전달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라우터가 이런 A라는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으면 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했죠? 얘가 이렇게 A 네트워크를 알려주면서 어떻게 하냐면 너는 나는 다이렉트 연결을 했지만 너는 한 칸 떨어져 있지. 그래서 너는 원홉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또 자기 옆에 있는 애한테 알려줄 때 너는 A라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투홉이야 가는 데까지. 그럼 얘는 또 어떻게 알려준다? A라는 데게 너는 쓰리홉 이렇게 해서 뭐냐면 그리고 나서 올 때 올려주면서 뭐냐면 너는 올때 요쪽으로 오면 돼. 내한테 A 라우터 RTA한테 오면 돼. 그리고 얘는 B 라우터라 했을 때 너는 RTB로 오면 돼. 얘는 RTC면 강구할 때 RTC로 오면 돼. 너는 A 네트워크까지 3개만큼 떨어져 있고 너는 내 쪽 RTC로 보내면 돼. 그리고 얘가 얘한테 알릴 때는 너는 이 네트워크 A 네트워크 가고 싶지. A 네트워크에 너는 2칸 떨어져 있거든. 그런데 너는 내한테 보내면 내가 보내주니까 알아. 이렇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얼마큼 늘었다 있는 정보를 이웃 라우터에 이렇게 계속 전달해서 공유하는 방식이 바로 뭐다? 디스턴스 벡터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우터는 사실 이 중간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냥 얼마만큼 떨어져 있고 자기 이웃 라우터한테 이 정보를 받은 거 이것만 안다는 겁니다. 자, 마치 우리가 도로 표지판에 보면 우리가 동서울로 갈 때 어느 뭐가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쪽 방향으로 가면 2km 안에 가면 이 동서울 갈 수 있는 거고 또 이쪽으로 2.3km 가면 대전 갈 수 있고 마치 이쪽으로 방향으로 시드니까지 가는데 무수히 많은 게 있겠지만 결국 뭐냐면 8,000km 떨어진 방향에 시드니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마치 거리와 방향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자, 라우팅 프로토콜이란 뭐라 했죠? 기본적으로 이웃 라우터한테 전달해서 공유하는 식으로 했죠. 이걸 공유하지 않고 수동으로 하는 게 반대가 뭐였습니까? 스태틱이었죠. 예, 그래서 요 기본적인 개념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다시 한번 여기서 보여드리면 자, 요 네트워크라고 있다. 19168 4.0이라는 네트워크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얘는 이렇게 알려주는 자, 나는 직접 연결돼 있지만 너는 가려면 한 칸 차이로 네트워크 연결돼 있다 이렇게 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19168 2.4.0에 올 때 너는 매트릭은 난 하나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알려주면서 알려주게 돼 있고 그러면서 뭐냐면 너는 올 때 내한테 오면 돼 하면서 요 IP를 알려주게 됩니다. 요 IP를 출발지 IP를 그래서 얘는 이쪽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 2 이렇게 계속 증가하죠. 예, 이렇게 해서 얘는 뭐냐면 이 네트워크 정보가 결국 얘한테 가면 알 수 있다는 거 알고 얘는 뭐냐면 얘한테 보내면 결국 도착할 수 있다는 거 압니다. 그 거리는 이만큼 떨어져 있다 이렇게 알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얘는 뭐 주기적으로 옆에 라우터한테 이렇게 뭐냐면 요 자기의 이쪽으로 오면 돼 하면서 방향 정보와 거리 요만큼 떨어져 있어 이렇게 알려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디스턴스 벡터라 했고 이걸 라우팅 바이 루머라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소문을 너희가 알아, 너희가 알아, 너희가 알아 이렇게 전달하듯이 마치 이 정보를 너희가 알아, 너희가 알아, 너희가 알아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정보를 한다는 겁니다. 마치 단지 이웃에게 들은 정보, 이 네트워크 정보, 나는 한 칸 떨어져 있어 하면 나는 한 칸 더 있어 2칸 이렇게 해서 들은 정보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홉수만을 추가를 해서 이렇게 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목적지 네트워크는 뭐냐면 이 중간에 R2가 있고 R4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이쪽으로 갈 때 R1한테 보내면 되고 나의 거리는 3만큼 그 네트워크에 떨어져 있어 이거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이 토플로이 정보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지만 실제 각 라우터는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만 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근데 이걸 다 아는 프로토콜이 뭐라 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링크 스테이트 프로토콜. 우리 사람이 지금 이렇게 전체 보는 것처럼 보는 프로토콜이 링크 스테이트였고 디스턴스 벡터는 그게 아니라 단순히 방향과 거리만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것의 이제 대표적인 게 립이나 IGRP죠. 예, 이제 그것을 이제 립 프로토콜을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립 프로토콜이 앞에 배웠던 바로 디스턴스 벡터의 대표적인 그 립은 버전이 버전 1, 버전 2가 있습니다. 자, 버전 1은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거는 클래스 풀이고 얘는 클래스 리스라고 말씀드렸고요. 클래스 풀은 뭘 한다 했죠? 네트워크를 정보를 전달하는데 뭘 정보를 하지 않는다? 서브넷 마스크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 얘는 네트워크랑 서브넷 마스크 정보를 전달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전달 안 하기 때문에 추측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우리가 메이저 네트워크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동일한 메이저 네트워크일 때는 그 네트워크 정보를 보고 자기 인터페이스에 그 서브넷 마스크를 하면 되지만 다른 메이저 네트워크일 때는 뭘 한다 했다? 예, 바로 서머리를 한다고 했다는 것을 한편에서 배우셨죠? 지난 시간에 요것들까지만 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홉수 기반으로 립은 최적 경로를 결정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PC가 이쪽으로 갈 때 보면 어떻게 한다면 이쪽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19.2K라고 아주 느린 속도입니다. 반면에 T1은 약 1.5메가거든요. 1.5메가. 1.5메가면 얘가 1500K 정도 되지 않습니까? 얘보다 한 100배 정도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배 정도 빠른 거 이렇게 세 개 가는 게 더 빨라 보이지만 립은 어떻게 경로를 결정하냐면 이 라우터 홉수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갈 때는 라우터 한 칸만 띄면 되지만 이렇게 깡총 두 칸, 쓰리 홉을 떼야 된다 했습니다. 자, 홉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그 토끼 같은 게 있는데 보면 이렇게 목적이 톡한 건, 홉도 깡총 떼는 거 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라우터 사이 거리를 한 홉, 토끼가 뜨듯이 그렇게 되는데 요게 속도는 느리지만 더 베스트 패스로 여긴다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3홉이고 이런 원홉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홉수 기반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그래서 대역폭 요거는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립은 종류가 립은 기본적으로 IGP 회사 안에 AS 범위 내에서 쓰는 게 IGP, AS 간에서 하는 게 EGP라 했죠. 이 EGP 간의 프로토콜은 뭐만 있다 했죠? 예, BGP 버전 4만 있다 있고 나머지는 다 IGP입니다. 그래서 CCNA는 다 IGP만 배우게 됩니다. 예. 이 EGP는 CCNP 과정이나 I 할 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립은 크게 립 버전 1, 립 버전 2가 있고요. 이 립 버전 6, IP 버전 6는 립 NG라 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 개가 있는데 우리 이렇게 세 개가 있지만 CCNA에서는 이 두 개까지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립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것들은 나중에 IPv6 할 때 실제로 배워야 되는데 이게 CCNA까지는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이렇게 종류만 있다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IPv 버전 4랑 6가 이렇게 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라우팅 프로토콜마다 뭐가 있다 했죠? 다른 라우팅 프로토콜하고 경쟁해서 라우팅 테이블 올라갈 때 AD 값이라 있다 했죠. 그래서 시스코는 OS 그 립이 기본적으로 얼마다 버전 1, 2가 다 120. 예, 요거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120. 그리고 매트릭은 홉 카운트. 예,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120이란 값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알아둬야 될 게 OSPF 110. 요거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EIGRP 90. 요거 그리고 스태틱이 얼마다? 스태틱 일반적으로 1이다. 예, 요거 요 네 개는 CCNA 할 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커넥트는 0. 요거 그래서 커넥트가 제일 우선이고 그다음에 스태틱 그다음에 이렇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IGP 중에서는 지거 시스코 저희께 제일 좋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립은 어떻게 동작하냐면 자기의 립을 이제 딱 동작을 시키면 자기의 립을 활성화된 인터페이스 통해서 모든 그쪽을 통해서 그 정보를 립 정보를 뿌리게 됩니다. 네트워크 정보를. 그래서 립은 이제 그렇게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30초 주기로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립이 요 뒤쪽에 있는 특징을 먼저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보기 전에 자, 만약에 립을 어떻게 하냐면 이 네트워크 정보가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한다 했죠? 자기가 이렇게 홉수 한 칸, 두 칸, 이렇게 세 칸 뿌린다 했습니다. 그럼 얘도 이쪽 정보 하니까 또 뿌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받고 이렇게 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럼 받은 정보를 또 모아서 이쪽 뿌리고 이렇게 해서 자기는 뭐냐면 립을 활성화된 모든 인터페이스로 주기적으로 전체 리플 데이터베이스를 교환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얘한테 배웠지 않습니까? 그 배운 정보를 다시 얘한테 던지고 또 얘한테 배운 것도 합치면 또 던지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주기적으로 던진다. 이것에서 주기란 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 던진다는 것들 개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 립이 이게 다른 라우팅 프로토콜은 주기적으로 던지지 않거든요. 왜 주기적으로 왜 안 던질까요?
주기적으로 던진다는 게 뭐가 안 좋습니까? 우리가 그 BPDU라는 거 스위치 보면 스위치 BPDU 2초 주기로 뿌리죠. 얘도 주기적으로 뿌리죠. 자, 뿌리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적으로 라우팅의 데이터베이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전체 정보를 옆에 라우터가 이래 있으면 라우터가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풀 전체 DB를 던지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던집니다. 이 주기가 뭐냐면 30초 주기로 던집니다. 근데 이 던질 때는 뭐냐면 자기가 립이 요 중에서 얘가 라우터가 이렇게 포트가 여러 개 가지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이 립이 활성화된 포트로 이렇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요것을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립이 활성화된 포트로만 이걸 던진다는 겁니다. 근데 립은 특이하게 얘가 UDP 프로토콜 기반하고 있어요. UDP. 자, UDP는 특징이 뭡니까? 자, 우리가 4계층 프로토콜에서 크게 나오는 게 뭐냐면 TCP UDP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CP UDP가 있는데 요게 이제 처음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4계층 프로토콜 보면 우리가 3계층 IP 계층에는 뭐냐면 이 상위 계층을 가르치기는 그 프로토콜 헤더가 있어서 요한테서 여기 프로토콜 헤더가 1이 ICMP를 가르치고 뭐 2가 IGMP 제가 이게 TCP가 6번인지 UDP가 17번인지 제가 저도 헷갈리는데 이 TCP UDP가 이렇게 번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CMP IGMP 뭐 이렇게 TCP UDP 이렇게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있게 되는데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요 두 개죠. 자, 근데 여기에서 또 뭐가 있냐면 요 상태에서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OSPF EAIGRP도 요 링크 4계층 가운데 사실상 속해져 있습니다. 요쪽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가 다르냐면 요게 좀 특이한 게 OSPF랑 EIGRP 같은 경우에는 TCP, UDP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독자적인 것 씁니다. ICMP, IGMP처럼. 하지만 이 립은 뭘 쓴다? 이 UDP 위에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차이 납니다. 근데 이 TCP 위에서 돌아가는 게 없냐?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이게 BGP 프로토콜, EGP 프로토콜 여기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별도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OSPF, EIGRP가 돌아가고 이 립이랑 BGP는 TCP, 얘는 TCP의 UDP 기반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UDP 기반에서 돌아간다는 건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이 TCP하고 UDP 차이가 뭡니까? TCP는 처음에 맺을 때 이렇게 세션을 3웨이로 이렇게 맺는 반면에 이렇게 제어 세션을 먼저 맺었죠. 제어 세션을 맺고 나서 그리고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잘 받았습니다. 해서 뭘 합니까? 에크를 이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UDP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제어가 없죠. 그런 게 없이 바로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바로 뿌립니다. 그리고 얘가 보내고 나면 반대쪽에서 잘 받았다는 응답도 안 보내죠. 자, 이런 방식이 UDP입니다. 그래서 UDP 같은 경우에는 받은지 안 보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안녕 너 이거 이해했어? 하면 위에서 만약에 그 관리자가 상사가 밑에 직원한테 너 이거 했어? 일했어? 하면 네 했습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는 게 바로 TCP란 거죠. 근데 UDP는 뭐냐면 이 친구가 과묵한 친구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했어요? 대답 안 하는. 그런데 대답 안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가 주기적으로 계속 말하는 겁니다.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UDP 기반이다 보니까 립은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응답이 안 오기 때문에 TCP와 달리 응답이 안 오니까 뭐냐면 계속 주기적으로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를 때는 어떠냐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이 계속 말을 하듯이 주기적으로 얘가 어떻게 되냐면 UDP 기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30초 주기적으로 에크가 오면 되는데 에크가 없기 때문에 이런 TCP처럼 이렇게 주기적으로 보내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UDP 출발지 목적지 포트 520번 UDP 기반으로 동작하고 있고요. 얘는 립이 활성화된 모든 인터페이스로 30초 주기로 립의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교환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UDP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30초는 아니고 실제 얘가 약 15% 랜덤 지터라 해서 이것들을 30초에서 15초면 약 4.5초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4.5초 하면 25.5초에서 34.5초 주간으로 항상 이렇게 주기적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을 했을 때 뭐가 문제냐면 주기적으로 전달하면 이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요 네트워크가 이렇게 해서 A 네트워크에 대해서 얘한테 광고했어요. A 네트워크에 대해서 또 얘도 알려줬어요. 근데 얘가 이게 언제마다 발생하죠? 30초 주기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30초 주기로. 그럼 30초 주기로 이제 주기적으로 얘가 계속 정보를 이렇게 던져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30초 주기로 던졌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만약 이 상태에서 이 A 네트워크가 장애 났어요. 그러면 이 정보를 알려야 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몇 초 주기로 알려죠? 예, 30초 주기로 알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죽었다는 게 얘가 이 30초 얘가 딱 보냈어요. 그럼 30초 후에 보내는데 보내고 나서 얘가 죽었어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29초 후쯤에 얘를 보내야 됩니다. 그럼 이 전체가 네트워크 전체에 얘가 죽었다는 거를 알려지는 데까지 시간이 엄청 지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가 뭐냐면 변경된 정보가 전달되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흡수가 많아지면 더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얘가 30초 주기 보낸 타임에는 얘가 또 30초 주기 보내는 타이밍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대기했는데 얘도 마침 또 29초쯤에 보내야 되는 타이밍에 그 전에 한번 보냈어요. 차가 떠났어요. 그럼 얘도 기다려야 되고 이러다 보면 이게 호흡이 증가할수록 뭐냐면 이 죽었다는 게 전달되는 데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어쩔 수 없이 이쪽 이 홉수를 최대 홉수를 제한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얘가 최대 홉수를 16홉으로 제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16홉이란 거는 언리처블해서 목적지에 접근할 수 없다는 거고 실제까지는 15홉까지만 도달 가능하다. 15홉까지는 가능하지만 16홉 은 언리처블이라고 합니다. 실제 16까지 표현한 1부터 16까지 표현하지만 16은 사실 도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주기적으로 이렇게 보냈을 때는 이 각자마다 이 장애 났을 때 이런 데 전달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체가 아는 시간을 뭐냐면 우리가 컨버전스 타임이라 했죠. 이런 식의 제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컨버전스 타임의 제약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어쩔 수 없이 이 16을 인피니티 여기 오타는 인피니티 무한대 16이 이제 무한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없다 이렇게 해서 홉수를 실제 동작할 수 있는 홉수는 최대 16 홉수까지만 제더라고 16은 인피니티 도달 불가능하다 언리처블로 간주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얘가 한 번에 최대 25개 엔트리만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라우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 네트워크가 딴쪽 이 네트워크 이렇게 여러 개의 라우터가 연결되어 있을 거고 이 밑에도 여러 개의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으면 이쪽에서 이렇게 받았던 거 이쪽 보내고 하면 얘가 또 이 전체를 모아서 이쪽 보낼 건데 만약 얘한테 10개 받았고 얘한테 10개 받았고 10개가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럼 얘가 이쪽으로 보낼 때 몇 개 보내야 되냐면 50개를 보내야 되는데 얘는 라우팅 테이블 처음에 설계할 때 최대 동시에 보낼 수 있는 게 25개 네트워크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50개를 보낼 때 25개 보내고 그리고 끊어서 다음에 또 25개 보내야 됩니다. 이것도 무엇이냐면 네트워크를 전체 이 경로를 알게 되었을 때 전파되는데 무슨 문제가 걸리죠? 예, 이것도 뭐냐면 전달되는데 결론적으로 지연 요소가 되죠. 예, 그러니까 주기적인 것도 지연 요소지만 이게 또 한 번에 이렇게 대규모를 못 보낼 수 있다는 게 이런 지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5개만 보낼 수 있다 보니까 이것도 결국적으로 동기화 시간 느리게 됩니다. 결국 뭐냐면 홉수도 제한되고 동기화 시간 느리다 보니까 컨버전스 타임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다? 이 소규모 망에 하는 게 적합하다라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립은 소규모 망에서 사용하는 게 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립은 제일 중요한 게 주기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UDP 기반이기 때문에 전체 알고 있는 정보를 던진다. 그리고 30초 주기인데 실제적으로 약 15분 정도 마진이 있다. 그리고 일정 시간 간격으로 하다 보니까 변화가 없더라도 전달하게 되는데 근데 이 변경된 정보가 전달되는데 느리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번 차가 떠나고 났을 때 변경된 정보가 생기면 그 다음 30초 될 때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립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거는 제가 보자면 라우팅 바이 루머입니다. 우리가 뭐 이게 어떻게 누가 이렇게 네트워크 정보 사람과 사람 사이 이렇게 소문을 이렇게 얘가 소문을 다 알게 됐으면 이 소문을 전달할 때 얘는 뭐냐면 모르는 소문이면 오케이 해서 자기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층 모르는 소문을 이렇게 알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사람이 이렇게 처음에 얘한테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어 모르니까 얘가 소문을 딱 기억하고 있습니다. A라는 소문을. 자, 근데 얘는 철수 얘를 비유로 들어봤을 때 0이 이렇게 있었는데 철수가 평소에 얘가 더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얘한테도 소문 듣고 얘한테도 소문 들었을 때 때문에 더 신뢰하는 사람 걸 듣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그 립일 때는 뭐냐면 이렇게 라우터가 여러 개 있으면 홉수라 있죠. 그래서 홉수가 짧은 얘는 3개고 4개죠. 그래서 홉수가 짧은 쪽을 더 우리가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없을 때 결국 뭐냐면 얘가 처음에 아무런 네트워크 정보가 없을 때는 일단은 추가합니다. 모르는 소문을 알게 됐기 때문에 추가하는데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떤 정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영희가 다시 내한테 소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 얘가 더 좋은 정보면 얘는 홉수가 3개고 4개니까 더 좋은 정보 아니면 무시한다는 겁니다. 근데 더 좋은 정보 얘가 홉수가 2칸짜리 더 좋은 정보면 이쪽을 우선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얘가 A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A 네트워크가 있어요. A 네트워크를 RTA 라우터 A, RTB 이렇게 있으면 얘는 처음에 모르니까 A 네트워크를 RTA로부터 배웠던 겁니다. 근데 제가 다시 정리하면 얘가 또 B가 더 보내는 거예요. 근데 B가 보내는 게 더 안 좋으면 어떠냐면 얘는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근데 얘가 더 좋으면 이제 이거를 A 네트워크를 RTB를 베스트로 이렇게 삼는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A한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정보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때 A가 딴 정보를 얘기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가 자기가 최고로 알고 있던 정보였는데 이 친구가 알려주면 소문을 얘가 다시 정정해서 다시 알려주는 거에서 얘 정보는 매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늘 알려주는 놈이 정보를 바꿔서 알려주면 그 정보는 무조건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놈한테 넥스톱이 다른 건 다른 라우터한테 받았을 때는 항상 비교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 원리거든요. 그래서 소문 우리 듣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친구 한 사람한테 소문을 이렇게 듣는데 모르면 얘가 알게 되고 근데 얘가 다시 얘기해 주면 얘가 다시 알게 됐구나 해서 내한테 최신 정보를 주는구나 해서 다시 그 소문을 업데이트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딴 사람이 정보를 줬을 때 뭐냐면 이 사람이 준 정보보다 더 좋으면 얘 정보를 우선하게 되고 아니면 무시한다. 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 기본 개념을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내용이 실제 립에 대해서 책들에 이게 잘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듣는 것, 그 개념을 잘 계속 떠올리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립의 동작 원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이게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얘가 10.0.0 요 네트워크와 11.0.0 요 네트워크는 뭐냐면 자기한테 직접 연결돼 있죠.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자기한테 직접 연결돼 있으니까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얘는 뭐냐면 홉수가 0이죠. 자기 자신의 0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인터페이스로 10.0.0, 11.0 요 네트워크가 직접 실제 요걸 나오더니 커넥티드가 되어 있는 거죠. 커넥티드. 자, 그리고 뭐냐면 요 네트워크 한번 볼게요. 요 네트워크 12.0.0 얘는 얘한테는 어떤 의미 0이죠. 얘한테는 직접 연결되어 있으니까 커넥티드로. 근데 얘가 이렇게 던집니다. 던질 때는 뭐냐면 너한테는 한 칸 연결 한 홉 더 와야 된다 하면서 1로 이렇게 딱 던집니다. 그럼 얘가 딱 받으면 립으로 얘가 딱 업데이트를 보냅니다. 얘는 12.0.0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게 되겠죠. 알려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요거는 참여 없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려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정보 와서 여기 한 칸 차 있죠. 이렇게 알려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어떻게 되냐면 10.0.0이라는 정보를 얘한테 알려주면 너는 이까지 오는데 한 칸 걸릴 거야 해서 알려주면 여기 뭐냐면 10.0.0이 한 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또 이제 3랑 연결돼 있어 뭐냐면 얘가는 뭐냐면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 요거 세 개를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또 이쪽으로 던져주니까 13.0이니까 얘는 요거 알게 되겠죠. 그럼 한 칸 떨어졌으니까 홉스가 한 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라우팅 정보를 알게 되고 또 얘는 또 얘가 알게 됐던 정보 10.0.0을 또 얘한테 던지겠죠. 요 정보를 받았던 걸 받았고 그러면 이렇게 홉스 두 칸. 그래서 이 전체 네트워크 4개에 대한 정보들이 이 모든 립에서 다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보면 이 각자 자기가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지만 이 라우터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4개인데 요거 2개는 알죠. 다이렉트니까. 이거 2개를 모르죠. 이 2개 모르는 걸 뭘로 알게 됐죠? 이 립에 대해서 홉수로 알게 됐고
자, 이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라우터는 다이렉트 커넥티드 요 두 개는 C로 홉수가 0이죠. 자기한테 연결돼 있어요. 하지만 요거 네트워크 모르는 거는 뭘로 안다? 립으로 이렇게 한 칸 떨어져 있다, 한 칸 떨어져 있다. 그래서 요쪽으로 갈 때 요 네트워크는 S0 출구용으로 한 홉 떨어져 있다. 거리 방향. 그럼 여기서 요 13.0은 이렇게 떨려 있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립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 네트워크 정보를 다 알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더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네트워크가 라우터가 이렇게 한번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우터가 있고 얘가 요 사이에 여기 A, B, 자 이렇게 해볼까요? C 여기를 F0-0 여기다 F0-0 여기는 F0-1 F0-1 여기 F0-0 자 이렇게 해서 라우터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요 라우터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이 1번 라우터 입장에서는 뭐냐면 자기한테 연결된 게 F0-0이죠. 그러면 요 커넥티드로 F0-0 쪽에 요 A 네트워크, B 네트워크, C 네트워크 요 A 네트워크가 자 요 A 네트워크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네요. 요걸로 커넥티드로 A 네트워크라고 F0-0 이렇게 이제 처음에 라우팅 테이블 한번 볼게요. 라우팅 테이블을 우리가 그 립을 하기 전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C로 요 A 네트워크가 F0-0에 있고 그리고 요쪽 네트워크 B 네트워크가 어디 있습니까? B 네트워크가 커넥티드로 F0-1에 있고 여기 네트워크는 뭐냐면 이 B 네트워크가 F0-1번 쪽에 있고 이 C 네트워크 여기 요 C 네트워크가 F0-0에 있고 그리고 얘들 둘이는 다 뭐다? 다 커넥티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초는 맞죠?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커넥티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립을 활성화 시킵니다. 이제 립을 활성화. 자, 이제 립을 활성화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립을 활성화. 자, 립을 활성화 시키는데 립을 이제 요 인터페이스들 전체에다가 립을 활성화 시켜 보겠습니다. 요 인터페이스들을 자 립을 활성화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 양쪽으로 이 립을 활성화된 인터페이스로 뭐가 간다 했죠? 이런 식으로 얘들이 다 얘는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쪽으로 뿌리고 얘도 립 활성화된 인터페이스를 뿌리거든 했어. 이렇게 해서 활성화하면 30초 주기로 전체 풀 DB를 이제 뿌리게 됩니다.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이제 립을 딱 활성화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 이제 라우팅 테이블 별개로 립 자체의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립 자체의 데이터베이스가 자, 립 자체의 데이터베이스가 생기면 여기 이제 지금 A 네트워크 이제 요 네트워크가 A 네트워크가 뭐냐면 립 입장 이제 요쪽 네트워크가 이제 립으로 이제 올려가고 되면 여기는 립에서 0홉이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A 네트워크 0홉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요 네트워크들 요 네트워크 두 개 알고 있죠. 처음에는 A 네트워크가 0홉, B 네트워크 0홉 얘도 뭐냐면 B 네트워크 0홉, C 네트워크 0홉. 최초에 립이 딱 활성화한 순간 이런 식으로 립 데이터베이스에 자기에게 직접 연결된 것은 다 홉 0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는 어떠냐면 이 정보를 이제 저쪽에 주고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30초 주기를 이제 주고받아야 됩니다. 최초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얘가 이제 이쪽으로 이 두 개만 있다고 하면 요 두 개만 먼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있을 때는 뭐냐면 얘는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얘한테 뿌리죠. 뿌리게 됩니다. 뿌리게 되면 어떠냐면 얘는 이제는 B 네트워크를 알게 되네요. B를 B1로 뿌리니까 한 칸 떨어져 B1로 이렇게 해서 뿌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B1로 뿌리고 얘도 뭐냐면 이렇게 뿌릴 때 A 한 칸 더해서 A1로 뿌리게 됩니다. 너는 한 칸 더 떨려 있을까? 근데 얘가 그걸 딱 받아들어 어떠면 자기가 A가 0인 경로가 있죠. 그래서 이걸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는 딱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한다 했죠? 얘가 이런 식으로 B를 할 때 B에다가 보낼 때는 홉수를 1을 더해서 B1로 이렇게 뿌리게 되면 정보를 모를 때는 제가 소문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하냐 추가한다 했죠. 그런데 얘가 A0에서 또 1을 더해서 A1로 얘한테 이렇게 뿌리면 얘가 소문을
A0을 있고 A1로 받으면 뭔가 더 나쁜 소문이면 어떻게 된다 했죠? 예, 이걸 더 우선한다 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앞에 했던 소문의 그 원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둘이만 있으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얘를 둘이가 B하고 C도 이제 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뭐냐면 이 C는 자기가 알고 이 정보를 다 던지게 됩니다. 어떻게 던진다? B C형 알으니까 B1로 C1로에서 한 호흡을 더해서 이렇게 던지게 됩니다. 자, 그럼 B1을 받으면 얘가 자기가 B형이니까 자기보다 나쁘니까 요 B1은 무시하게 되고 C1을 이렇게 던지면 얘가 모르니까 C 네트워크는 내한테 한 호흡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알게 되고 그리고 얘도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렇게 던지겠죠. 그러면 B0을 이렇게 뿌리면 B0을 뿌릴 때 1을 대해서 B1로 뿌리면 0이 있으니까 그냥 무시하니까 없어지겠고 맞죠? 자 C1을 다시 이렇게 해서 1을 대해서 C1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0보다 나쁘니까 무시하겠고 요 정보만 1에다 0을 1을 대 한 호흡 더 떨어졌다는 의미로 1을 대해서 A1로 보내면 여기는 A1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도 이렇게 뿌리면 A0은 요거 있으니까 A 뿌리면 플러스 1 되니까 얘보다 나쁘니까 무시할 거고 B는 아까 받았고 C는 없네요. C를 플러스 1해서 던지니까 너는 한 홉 더 걸린다는 의미로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A, B, C 네트워크 세 개를 다 알고 있고 이렇게 해서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립이 다 완성이 되고 나서도 이제 계속 어떻게 됩니까? 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전체 DB를 계속 서로 간에 계속 주기적으로 뿌리는 게 바로 립의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립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서로 간에 주고 받으면서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 제가 설명드렸던 모를 때는 추가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다른 애한테 받았을 때는 더 적은 경로로 오는지를 꼭 말씀을 드린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원리를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드렸던. 자, 근데 이 립에서 어떤 개념이 패시브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패시브 인터페이스란 거는. 자, 이 패시브 인터페이스란 거는 뭐냐면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우리가 이 네트워크가 이렇게 앞에처럼 립은 나중에 이제 세팅을 해보시면 정확하게 아시는데 일단 개념을 이렇게 하면 립은 라우터가 있으면 라우터가 이렇게 있고 라우터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포트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라우터 두 개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만약에 여기 라우터가 아니라 여기다가 스위치가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스위치가 있고 여기 PC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있다 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립이 정보를 알려면 이렇게 립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얘가 뿌리고 얘도 자기가 립이 활성화된 인터페이스 다 뿌려야 돼. 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도 만약에 여기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PC가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요 안에 네트워크가 지금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고 립은 라우터가 자기는 립이 활성화된 요게 인터페이스들 포트별로 다 이렇게 뿌린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뿌리고 한다 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립은 라우팅 프로토콜은 목적이 뭡니까? 네트워크 정보를 교환하는 건데 누구하고 교환하죠? 예, 라우터들하고 교환하죠. 근데 이쪽 방향에는 PC랑 스위치밖에 없으니까 라우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굳이 이쪽으로는 광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쪽으로는 굳이 립을 주더라도 라우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비지가 되는 겁니다. 쓰레기를 그냥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페이스들 쪽으로 특정 이런 쪽에 라우터가 없는 쪽으로는 뭐냐면 패시브 인터페이스라는 걸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이런 광고 정보들. 자, 그래서 요럴 때 우리가 뭐냐면 패시브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립은 활성화된 모든 인터페이스로 업데이트를 주고도 옆에 한테 이렇게 주고 또 옆에 얘가 보냈던 걸 받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쪽 특정을 패시브로 딱 설정해 놓은 순간 아니라 수동, 패시브가 좀 수동적이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능동적인 행위 뭐냐? 보내는 행위들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이제 수신은 하게 됩니다. 근데 능동적으로 보내는 걸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립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 정보를 송신하지 않는다. 요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해당 인터 쪽으로 라우터가 없을 때만 사용해야 되지 라우터가 있을 때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정보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용하는 목적이 말씀드린 대로 불필요하게 없는 쪽으로 하면
보낼 필요 없으니까 자원을 절약하고 보안성 그쪽으로 굳이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단말적으로 노출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시브 인터페이스는 나중에 이렇게 설정한다. 이거는 한번 나중에 랩을 하면서 보면 되는데 개념만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패시브 인터페이스에 대한 개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 립1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뭐냐면 립1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브로드캐스트로 전달한다. 브로드캐스트는 우리가 2525 모든 이게 1이죠. 이진수로 1. 그래서 요걸 이제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문제가 뭐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라우터 3개가 있는데 얘가 이제 립을 쓰는데 얘는 립을 사용 안 하는 라우터예요. 근데 얘가 브로드캐스트 보내면 어때요? 결국 다 받게 되죠. 그럼 얘가 결국 다 받아서 IP 주소까지 다 까고 나서 딱 이제 그 이제 L4 헤드를 레이어 4 헤드를 봤을 때 얘가 UDP 520번을 쓰거든요. 근데 얘는 UDP 립 라우터니까 항상 여기에 UDP 520번 프로세스가 돌고 있는 반면에 얘는 안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까보고 나서 얘는 도니까 얘는 수신하는데 얘는 안 하니까 얘는 비캡슐에 의해서 폐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불합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립 버전 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브로드캐스트로 전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문제점 효율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립 버전 1 같은 경우에 이렇게 브로드캐스트를 원래는 기본 전달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유니캐스트로 이렇게 한 방에 던질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유니캐스트 네이버 명령을 쓰면 유니캐스트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패시브 인터페이스가 적용하면 이게 뭐냐면 이 우리가 앞에서 패시브 인터페이스 배웠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얘가 브로드캐스트로 보내지 마라는 뜻입니다. 이게 브로드캐스트로는 보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게 이렇게 안 보낸다는 게 그 대신 네이버를 통해서 유니캐스트로 얘한테만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립 버전 2일 때는 뭐냐면 이게 멀티캐스트로 바뀌어요. 그래서 립 버전 2일 때는 바뀌기 때문에 요렇게 그냥 이런 개념만 있다는 거지 실제로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쓸 일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냐하면 나중에 딴 프로토콜에서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해력 때문에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거지 립 버전 1 같은 경우에는 그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브로드캐스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방법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보내는 방식은 뭐냐면 유니캐스트가 있고 멀티캐스트가 있고 브로드캐스트가 있는데 자 우리가 브로드캐스트를 하니까 이게 불합리할 때 나온 게 뭐였습니까? 이 중에 원하는 사람만 받는 게 뭐죠? 멀티캐스트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고 다른 말로 뭐냐면 어떻게 또 할 수 있다? 그냥 각각 이렇게 필요한 사람한테 뿌리면 된다. 이게 바로 유니캐스트죠. 근데 유니캐스트는 여러 개를 뿌려야 되니까 단점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브로드캐스트를 해결하는 방식들은 그 방식을 대응들을 그냥 아이디어들을 늘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립 버전 1에 이런 브로드캐스트 업데이트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립은 가장 장점은 뭐냐면 동작 원리가 간단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앞에 보면 원리가. 그러다 보니까 CPU 메모리 사용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에 라우터들은 이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뭐 쌍팔년 들어가잖아요. 90년도 이럴 때는 다 사용했었다는 겁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자, 근데 현재는 이제 CPU 메모리가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현재는 다 뭘로 넘어가고 있자 했죠. 링크 스테이트 계열의 OSPF를 거의 압도적으로 쓰고 있고 또 대규모 망에서는 ISIS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얘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슬로우 컨버전스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보내기 때문에 알려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리고 또 뭐라 했죠? 한 테이블당 보낼 수 있는 게 2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25개의 넘는 네트워크 주소가 되면 나눠서 보내기 때문에 이 슬로우 컨버전스는 한계가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전체 토폴리 정보를 모른다 했죠. 그래서 루프 염려가 좀 있다. 이런 것들 루프 대응 기술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는 향후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결론 소규모 네트워크에 적합하다 이렇게 아셔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립 버전은 메시지를 간단하게 한번 보면 이 립은 메시지가 뭐냐면 리스판스와 리퀘스트밖에 없습니다. 근데 리스판스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웃한테 네트워크 정보를
어떤 방향으로 얼만큼 떨어졌다 하는 게 바로 이 업데이트 메시지라는 게 바로 이 리스판스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체 라우팅 정보를 이후 라우터에게 전송하게 되고 최대 2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30초 주기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립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주기적으로 보내지만 가끔은 요청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라우터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뿌리기만 하는데 가끔 언제 요청되냐,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끔 이제 재부팅을 얘가 갑자기 껐다 켰을 때는 이게 좀 빨리 받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얘가 좀 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때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보내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부팅 후에 전체 라우팅 비어있을 때 빠르게 우리 컨버전스를 위해서 하게 됐고요. 가끔 보면 여기 가끔 우리가 이렇게 라우터에서 얘가 이게 A 라우터, B 라우터, C 라우터, D 라우터 이가 이게 계속 주기적으로 30초마다 가는데 특정한 우리가 세팅을 잘못하거나 이런 이유로 특정 라우터가 이렇게 안 갈 때 못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일정 시점이 되면 이 라우터가 안 오면 인밸리드라고 해서 좀 밸리드가 유효한데 인밸리드 무효한이라는 의미로 이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럼 그때는 다시 얘한테 요청합니다. 혹시 좀 보내주면 안 돼? 그거 나 지금 인밸리드 상태야. 이렇게 그때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만 쓰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별로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패킷 캡처 하실 때 사실 잘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얘들은 이 리스판스 메시지가 제일 중요하다. 리퀘스트는 이렇게 재부팅 후거나 이렇게 인밸리드 상태가 됐을 때 요청한다. 예, 이런 경우에 쓴다는 것만 잘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립 메시지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립 메시지의 공통 구조는 이렇게 커맨드 요 구조는 이제 요청이냐 응답이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는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이 업데이트 리스판스 메시지 2번 여기 말씀. 여기에 립은 또 버전이 1이랑 2가 있다 했죠. 그래서 구분하기 위한 용도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패밀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패밀리 중에서 여기 2번을 나타내면 IP 거의 대부분 다 여기 2번이 있습니다. 2번. 근데 여기서 가끔 0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 우리가 리퀘스트 메시지일 때는 리퀘스트 for all 의미로 0을 채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다가 우리가 네트워크 정보에다가 뭐 192, 168, 1.0 그리고 해서 얘는 거리가 3홉입니다. 이렇게 보내고 또 만약에 이렇게 다 보내고 나면 요 밑에다가 또 보내는 거죠. 1.1.1.0이 있고 얘는 8홉 이렇게 해서 요 부분들이 계속 이제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얘는 보시면 네트워크 주소는 있는데 뭐가 없죠? 예, 마스크 정보가 없죠. 마스크 정보가 왜 없다 했죠? 이게 클래스 풀 어드레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립 버전 2일 때는 여기에 지르면 이제 마스크 정보를 추가해 주기, 클래스 리스라서 추가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립은 굉장히 이게 구조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커맨드가 요청 응답 요 버전 요건 리저브는 이제 0으로 채워주고 요 부분이 네트워크별로 다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IP 2번이고 네트워크 주소 홉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리스판스 메시지를 보면 기본적으로 얘는 무슨 한다 했죠. 얘는 립 버전 1은 브로드캐스트를 한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L3 헤더에 브로드캐스트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 UDP 기반으로 출발지 목적지 주소가 520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L3 브로드캐스트 L4 UDP 기반에 되어 있고요. 요 안에 이제 실제 립 정보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리스판스 버전 1이고 여기 보면 요 부분이 반복된다 했죠. 보내고자 하는 네트워크 개수. 근데 요게 총 몇 개까지 가능하다 했죠? 예, 25개까지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 네트워크 정보가 보내고 얘는 IP 정보고 그리고 얘는 홉수가 이만큼 떨어졌다 했습니다. 뭐가 없죠? 예, 마스크 정보가 없습니다. 마스크 정보가 없습니다. 예, 요것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디버그 명령을 쓰면 요것들을 더 자세히 우리가 패킷 캡처 안 하더라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이 라우터가 이렇게 이 라우터가 예를 들면 어디 있죠? 여기 여기서 이 라우터가 이렇게 디버그를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보내고 샌딩 여기 보시면 샌딩 이렇게 돼 있죠. 샌딩 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는 여기 224.0.9는 이건 립 버전 2입니다. 버전 2는 이렇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샌딩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주고받는 립의 그런 것들을 여기서 패킷 캡처를 할 수 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요 네트워크를 보냅니다. 매트릭 1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립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런 네트워크가 있으면 옆으로 딱 넘길 때는 자기는 이제 0이지만 넘길 때는 플러스 1을 해서 넘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는 찾아올 때 너는 한 칸이야. 나는 제로이지만 연결되어 있지만 이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립의 그럼 리퀘스트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얘도 항상
L3는 뭐다? 브로드캐스트. L4는 UDP 520번. 그리고 리퀘스트는 여기만 다르죠. 예, 여기만 다르고. 그리고 리퀘스트 메시지는 특별하게 이 어드레스 패밀리즘 원래는 앞에는 IP로 이렇게 나타났지만 여기는 0으로 체크하면 뭐냐면 모든 걸 주십시오 해서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때 모든 걸 주세요 할 때 원래는 이제 업데이트 메시지 우리가 남한테 뜯고 광고할 때는 실제 홉수를 이렇게 알려주지만 요청할 때는 이제 홉수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떠냐면 이 0으로 할 때는 전체를 요청하면서 이게 16으로를 기본적으로 채워줍니다. 그냥 이건 큰 의미는 없고 이렇게 0으로 16돼 있어 모든 걸 돌라 이렇게 의미라고 약속을 해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그냥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버그 메시지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리 버전을 업데이트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광고하고 걔는 너한테는 1만큼 떨어져 있어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 리시브 샌드 이런 것들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낼 때 보시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 설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립은 굉장히 쉽습니다. 설정이. 자, 우리 라우터 립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버전 1, 2인데 저희는 일단 먼저 버전 1을 하겠습니다. 설정 안 하면 일반 기본적으로 버전 1입니다. 그래서 우리 라우터 립 이렇게만 설정해주고 버전 안 해주면 버전 1입니다. 그리고 여기 네트워크 명령으로 간 겁니다.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 이제 개념은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요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트워크라는 의미가 뭐냐면 자. 요게 이제 그 해당 네트워크로 광고하겠다.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 정보를 주고받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요게 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보시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네트워크 뒤에 뭐 어떤 명령을 입력해야 되냐? 우리가 메이저 네트워크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메이저 네트워크가 뭐냐면 우리가 0.0.08 우리가 이 10점대는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얘가 있으면 얘를 우리가 서브네팅을 하면 우리가 클래스 풀일 때는 다 동일하게 그걸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클래스 풀일 때는 뭐 10점 0.1.0에 24 그럼 여기 있으면 얘도 10.0.2.0에 24 이렇게 해서 다 이게 같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클래스 풀 때 아니면 문제가 생긴다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브네팅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처음에 이 기본 클래스일 때 이 기본 네트워크 주소가 뭡니까? 10. 요까지가 네트워크고 뒤에는 A 클래스니까 요게 첫 옥텟만 네트워크고 뒤에는 다 호스트죠. 그러니까 얘의 기본 네트워크 주소는 10.0.0이죠. 예, 요게 이제 기본 네트워크 주소입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뭘 한다 했죠? 예, 메이저 네트워크라고 표현했습니다. 요 메이저 네트워크로 광고하시면 됩니다. 얘는 요 네트워크 명령어 뒤에 뭐냐면 이 메이저 네트워크를 써주는 겁니다. 자, 얘의 10점대니까 10점대 기본은 10점 원래 0.0.0 요게 기본이죠. 예, A 클래스니까. 그래서 10.0.0으로 광고해 주면 요 라우터 입장에서는 여기 자기한테 연결된 네트워크가 얘는 10.0.0으로 해서 이게 광고가 되고요. 얘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17.16.1.0은 뭐냐면 얘는 B 클래스죠. 요게죠. 예, 요게 기본 네트워크죠. 요까지가 네트워크 D 호스트죠. 그러니까 기본이 17, 16이 0.0 첫 번째 주소가 네트워크니까 이렇게 광고해 주면 됩니다. 자, 옆에 얘 두 번째 네트워크 요 B 라우터는 뭐냐면 10점이니까 10점 A 클래스니까 요 10.0.0으로 광고해 주면 되고 여기 10.0이니까 10.0.0 그러니까 결국 하나만 광고해 주면 얘들 두 개가 다 한 방에 광고가 됩니다. 자, 얘 세 번째는 뭐냐면 A 클래스니까 10 요게 10.0.0 기본 D 메이저 네트워크 19168 C 클래스 요까지가 네트워크죠. 그래서 19168 1.0 이렇게 광고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메이저 네트워크로 광고해 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요 상태에서 뭐 10점 뭐 1.0.0 이렇게 하더라도 얘가 딱 하면 알아서 이렇게 들어가 주긴 들어갑니다. 예. 근데 얘가 시스코가 굉장히 영리하게 입력을 다르게 하더라도 메이저 네트워크로 잘못 하더라도 찰떡같이 알아먹고 해주는데 기본은 메이저 네트워크로 입력해 주셔서 하시면 그것들이 다 들어가게 된다는 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면 꼭 메이저 네트워크로 꼭 모르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뭐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메이저 네트워크로 이렇게 선언을 딱 해주게 됩니다. 그럼 10.0.0 요게 하면 얘에서는 요것만 걸리고 또 요거에 메이저 네트워크는 요 인터페이스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자, 10.0.0이 걸리면 이제 요 네트워크를 이웃 라우터한테 10.0.0에 대해서 이렇게 광고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10.1. 요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리고 요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광고됐기 때문에 이 두 개 네트워크를 광고하게 됩니다. 요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요 의미가 있고 뿐만 아니라 요 두 개 쪽으로 두 개 네트워크 요 포트로 연결된 네트워크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포트로 이 포트로 이 두 개 네트워크 광고된 거를 광고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의미인데 결국 뭐냐면 이렇게 해서 하면 요 인터페이스가 활성화되고 요 활성화된 인터페이스로 요 두 개 네트워크를 각각 광고한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확인할 때면 ShoIP 프로토콜이라는 명령을 이렇게 많이 쓰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명령이 있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30초 주기로 보내거든요. 맞죠? 리브. 그럼 next do는 12초에 12초 후에 이제 다시 보내게 될 거야. 30초 요게 이제 계속 12, 11, 0 이렇게 9, 8, 7, 6이 떨어지다 0이 되면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언제 다시 보낼지 알려주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요 인터페이스. 이렇게 해서 요 인터페이스로 립이 잘 활성화됐어 이렇게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명령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요 R1 나올 때 10.0.0을 하면 요게 걸리고 17이 16에 0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네트워크가 이렇게 요 네트워크 광고했고 요 네트워크가 연결된 인터페이스가 어딥니까? 바로 여기하고 0이죠. S2와 E0이죠. 그래서 여기 S2와 E0이 보이게 됩니다. 자, 요것들을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립은 광고하면 버전이 얼마나 했죠? 예, 버전 1. 그래서 기본 버전이 이렇게 1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는 2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기본은 지금 그것 때문에 1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얘는 AD 값이 얼마면 기본이 립은 120이다. 여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라우팅 인포메이션 소스라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 소스 누구한테 우리가 출처 소스를 받았다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쩌면 얘한테 이렇게 정보를 받겠죠.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또 얘는 얘한테도 받고 얘한테도 받겠죠. 근데 얘 A 라우터 입장에서는 항상 정보를 얘한테 받겠죠. 근데 A 라우터, B 라우터 10.1.1.2 요 IP로 얘가 미입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죠? 출발자 IP를 10.1.1.2로 보내고 목적자 IP를 10.1.1.1로 보낼까요? 아니다 했죠. 뭘로 보낸다 했죠? 기본적으로 브로드캐스트로 립 버전 환경 같은 이렇게 해서 보낸다 했습니다. 그럼 이 출발자 IP가 얘한테는 소스죠. 얘가 소문의 소스죠. 그래서 소문을 알려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한테 이제 받은 시간이 2분 12초가 지났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게 30초 이내보다 하니까 돼야 되는데 이게 받고 좀 계속 잘 안 왔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들도 우리가 ShoIP 프로토콜이라는 것도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라우팅 테이블을 확인할 때는 어떠냐면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립으로 받은 거는 뭘로 보인다? 이 R압으로 립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요 네트워크가 실제 4개 있는데 이 다이렉트 연결된 요 두 개는 알고 있는데 요 두 개를 모르죠. 이 두 개를 뭘로 알게 된다? 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알면 얘가 이걸 광고해줘서 한 홉 떨어져 있어 나한테는 또 얘가 한 홉, 두 홉에서 이걸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뒤에 보시면 요 10.2.0 데이터는 한 홉 떨어져 있고 얘는 두 홉 떨어져 있다. 이렇게 알게 돼 있고요. 그리고 얘는 방향은 얘 입장에서 요 10.2.2.0 갈 때는 얘 입장에서는 요쪽 출구로 가면 되죠. 그래서 S2. 그리고 갈 때 옆에 라우터 넥스트홉은 얼마다 10.1.2.2 이렇게 돼 있죠. 네트워크 똑같이. 자, 여기서 요것만 라우팅 테이블 요걸 꼭 보라고 했습니다. 넥스트홉이랑 넥스트 여기 보면 여기 넥스트 제가 이거 잘못 표현했네요. 이쪽이 넥스트홉이 아니라 넥스트홉은 요게 넥스트홉이죠. 요거는 뭐다? 아웃고잉 인터페이스죠. 예, 아웃고잉 인터페이스. 제가 이걸 표시를 잘못했네요. 자, 그래서 요거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ShoIP 립 데이터베이스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얘는 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립 안에서 베스트 경로들만 일단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뒤쪽 이런 식의 표시가 있습니다. 이런 표시가 이게 뭐냐면 홉수, 몇 홉 됐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업데이트 받은 지난 시간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요거 설명해 드는 거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제가 처음에 립을 올리면 어떻게 된다 했죠? 자기 자신한테 연결된 건 다 이제 0이죠. 예, 그리고 남한테 받으면 이렇게 홉수가 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이렉트 커넥티드 됐다는 건 뭐냐면 이게 홉수가 0인 애들
다이렉트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옆에 받았던 것들 노란색인 것들은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이런 오토 서머리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겠지만 서로 다른 메이저 네트워크에는 서머리 돼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 서머리 된 것들은 또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건 조금 더 배우시면 또 이제 랩을 하시면 좀 더 확실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립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요게 홉수라 있습니다. 홉수. 자, 홉수가 이렇게 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개가 다 올라가 있죠. 요걸 우리가 뭐라 했죠? 우리가 립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요 A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전달됐을 때 이렇게 해도 두 홉, 이렇게 해도 두 홉이니까 이 라우터 입장에서 뭐냐면 이쪽 네트워크 가는 길이 이쪽으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더라도 결국 몇 홉이다 두 홉만에 갈 수 있죠. 예, 이럴 때는 이제 2로 돼 있어 표현돼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홉수가 같은 경로가 두 개 있을 때는 결국 이렇게 해서 두 개 다 라우팅 테이블 올려서 부하 분산을 하는 게 바로 ECMP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디버그 같은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또 한번 해보면서 샌드, 리시브 이런 것들을 한번 한번 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버전들, 요게 거의 우리가 보시면 아까 와이샤크에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받지 않습니까? 메시지 받던 그것들을 그냥 그대로 아까 제가 말씀 요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립 설정은 굉장히 해보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립 퀴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라우터는 루트를 배웠다. 192.168.6.0에 대한 경로 정보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래 show IP 립 데이터베이스란 명령을 쳤습니다. 이게 아래 이게 show IP 립 데이터 결과입니다. 그러나 show IP 루트 커맨드를 쳤을 때 네트워크 관리자는 알게 되었다는 거죠. 라우터는 다른 경로를 19168. 자, 이게 뭐냐면 이 라우터 R2가 192.168.6.0을 뭘로 배웠다냐면 라우터는 립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 어떻게 하냐면 show IP 립 데이터베이스는 립의 베스트란 거죠. 립의 베스트 19168.6.0이 원홉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R2 입장에서는 R2가 있으면 여기 뭐 다른 라우터가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여기 192.168.6.0이 있어서 이렇게 광고를 했다는 거죠. 원업 떨어져 있다고 베스트. 자,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해서 show IP 립 데이터베이스란 것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립 데이터베이스는 립에서 베스트란 겁니다. 립에서 베스트 경로를 정보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라우팅 테이블 명령은 show IP 루트라는데 여기서는 이 경로 19168.6.0이 디퍼런트 루트 EIGRP로 올라갔던 게 보인다면 여기 D, R이 아니라 자, 이게 왜 생긴다 했죠? 자, 이게 뭐냐 서로 다른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해서 동일한 경로 할 때는 누가 올라간다 했죠? 예, AD 값이 낮은 거라 했죠. 그래서 EIGRP가 낮은 값이 가지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우팅 프로토콜들은 각각 이렇게 자기만의 베스트 이 DB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경로에 대해서 동일한 경로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누가 싸워서 이긴다 했죠? 예, AD 값이 낮은 거. 그래서 EIGRP가 더 낮아서 D가 올라가 있다. 그래서 요 명령과 요 개념을 꼭 알아두시라고 제가 한번 그 기출 문제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자, 다음 R1에서 패시브 인터페이스 커맨드이 뭐냐? 패시브 인터페이스가 제가 뭐라 했죠? 패시브 인터페이스가 우리가 원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라우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우리가 아까 네트워크라는 명령으로 광고를 딱 하면 무슨 의미가 있다 했죠? 요게 딱 요 네트워크가 10에 1.1.1.1이 뭐 23이면 내가 10.0.0 메이저 네트워크를 항상 광고한다 했죠. 자, 립은 항상 메이저 네트워크로 광고한다 했습니다. 자, 요 광고하는 의미가 뭐라 했죠? 자, 요 범위 내에서 요게 들어가죠. 요 안에 속하죠. 그러면 요 네트워크도 그냥 광고해 준다는 의미고, 그리고 요 네트워크 속하는 요 인터페이스도 요쪽으로 업데이트 패킷을 보내고 또 남이 보내는 걸 받겠다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광고하겠다는 의미고, 그 해당 네트워크를, 그리고 해당 네트워크
속하는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송수신을 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 패시브 인터페이스를 하면 무슨 의미냐면 이 광고는 하되 뭘 안 하겠다? 이 송신을 안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만 오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시브 인터페이스는 뭐냐면 결국 샌딩을 하지 않는다. 이 해당 인터페이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패시브 인터페이스 F0 이 F0-0이라는 것은 뭐냐? F0-0에서 샌딩하는 거, 업데이트를 보내는 것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립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게 됐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조금 실습을 해보면서 명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